지방도시 더블유병원의 응급실. 오전 7시 30분. 정수현 48세는 마지막 환자 기록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 12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지요. 응급실의 형광등 불빛은 서늘했습니다. 밤새 환자 30명을 처리했습니다. 심근경색 2건, 뇌졸중 1건, 교통사고 피해자 4명. 정수현의 손길은 어느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신속했습니다. 20년 경력의 응급실 의사였으니까요. 하지만 손가락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김영미가 그의 옆을 지나갔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얼굴을 재빨리 흘낏봤습니다. 그 시선이 정수현의 등에 박혔습니다. 그는 그 시선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 술을 마셨구나. 그래도 진단은 정확했다. 어제처럼. 정수현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회색 슬리본 신발이 바닥에서 끼익거렸지요. 왼쪽 신발에 밑창이 달아 있었습니다. 항상 왼쪽부터 끌어 신는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응급실을 나오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은 말이 아니었어요. 눈 아래 다크서클이 마치 검은 펜으로 그어놓은 선처럼 선명했습니다. 턱수염도 하루 이상 밀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앞머리가 흐트러져 있었지요. 이 정도면 표가 안 난다. 아내는 피곤하다고만 생각할 거야. 정수현의 차는 병원 지하주차장 B-27 구간에 있었습니다. 회색 제네시스였어요. 10년 된 차였지만 차 관리는 깔끔했습니다. 실내는 진공 청소기로 매주 청소했으니까요. 그는 질서를 좋아했습니다. 혼란을 싫어했지요. 자동차 시동을 켜면서 그의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핸들을 꼭 쥐었다가 뗐습니다. 반복했지요. 마치 심장 박동을 확인하듯이요. 5년. 벌써 5년이 됐다. 주택가로 들어서는 길목의 편의점 앞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습니다. 정수현은 신호에 멈춰섰어요. 신호등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29초, 28초, 27초. 그는 그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옆 차선의 택시기사가 그를 흘낏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비슷한 야근족들이었지요. 하지만 택시기사는 금방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수현의 표정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얼굴은 항상 불편해 보였어요. 마치 불안감을 떨쳐버리려는 듯이요. 집은 조용한 주택가의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외벽은 베이지색이었고 정원에는 산수유 나무 한 그루가 있었지요. 아내 혜정이 작년에 심은 나무였습니다. 올해는 흰 꽃을 많이 피웠어요. 정수현은 그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3초?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열쇠를 돌렸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어요. 거실 소파에 아내 혜정 46세이 누워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음소거 상태였어요. 혜정은 자고 있었습니다. 옆에 컵이 놓여 있었는데 반쯤 마신 따뜻한 우유였나 봅니다. 김이 거의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수면 중의 표정은 늘 젊어 보였지요. 주름이 펴지고 긴장이 풀려 있었으니까요. 정수현은 그 얼굴을 오래 봤습니다. 5초, 10초, 15초. 내가 이 사람을 더 이상 봐줄 자격이 없다. 하지만 떠날 수도 없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의 불빛이 얼굴을 비췄지요. 안에는 과일, 야채, 생선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항상 정리정돈을 잘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공통점이었어요. 둘 다 혼란을 싫어했습니다. 정수현은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목이 넘어갈 때마다 멈췄습니다. 2층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의 7번째 계단이 을그락거렸어요. 이것도 5년 동안 그대로였습니다. 고칠 기회는 있었지만 그냥 두었지요. 침실의 커튼은 닫혀 있었습니다. 어둠이었어요. 정수연은 옷을 벗었습니다. 셔츠, 바지, 양말이 차례대로 벗겨졌지요. 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환하지 않은 불빛 아래서 자신의 몸을 봤습니다. 갈비뼈가 살짝 보였습니다. 요즘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거든요. 배는 나와 있었지만 옆구리는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검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혈압도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얀색 페인트 칠만 있었지요. 5년 전 그 밤이 아니었다면, 당직이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면, 형이 다른 일을 했다면, 생각은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수면이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수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의식의 텅 빈 공간이었어요. 마치 자신이 없어지는 몇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정수연은 눈을 떴습니다. 옆에 아내 혜정이 누워 있었어요. 그녀는 이미 깼습니다. 그냥 조용히 누워만 있었지요. 얼마나 주무셨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거리가 있었어요. 3시간 정도. 정수연은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실제로는 6시간을 잤지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안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내가 더 걱정하지 않거든요. 딸이 학교에서 전화했어. 오늘 상담이 있다고. 알았습니다. 정수연은 대답했습니다. 딸 지은에 대한 생각이 스쳐갔어요. 25세, 대학 4학년. 최근 뭔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휴대폰을 자주 만졌어요. 마치 뭔가를 찾고 있는 듯이요. 혜정, 정수연이 불렀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 최근에. 아내가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래 생각했습니다. 30초. 그것은 긴 침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조용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듯이요. 정수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정수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형 정응준의 전화였어요. 정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받았지요. 뭐해? 형의 목소리는 항상 바쁜 톤이었습니다. 그냥 쉬고 있어요. 기자 한 명이 너한테 연락할 수도 있어. 박민정이라고. 무시해. 우리 변호사한테 넘겨. 알았어? 정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 말. 내가 다 해결한다. 다만 넌 아무것도 말하지 마. 알았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수연은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거리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모두가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연의 딸 지은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쥐고 있었어요. 그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듯이요. 아빠, 대화 좀 할 수 있어요? 정수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응. 왜 그래? 엄마 있어요? 거실에 있어. 뭔데? 지은이 휴대폰 화면을 아버지에게 보였습니다. 정수연의 얼굴이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그 화면에는 자신이 5년 전 적은 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터넷 전역에 퍼져 있었어요. 뇌출혈 환자의 진단을 잘못 내렸을 가능성 90%. 술 때문이었나? 형을 위해 침묵하고 있다.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이 죽어가고 있다. 여운. 정수연은 소파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5년간 묻어두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상황을 이해했나 봅니다. 우리 딸이 뭘 본 거야? 정수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색 하늘이 검은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지요. 그 순간 정수연의 인생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47분. 정수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의 불빛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보여준 인터넷 주소를 계속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내용이 바뀔 것처럼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댓글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미 3,000개를 넘었어요. 이 정도면 의사 자격 박탈되는 거 아닌가? 검찰총장 아들인가? 뭐 이런 게 다 있나? 5년을 은폐했다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정수연은 화면을 끄려다가 멈췄습니다.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박민정 기자가 이 사건을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세요. 정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검색창에 박민정 기자를 입력했어요. 유튜브 채널이 나타났습니다. 구독자 85만 명. 최신 영상의 제목은 더블유병원 의료과실 5년 은폐 사건, 진실은? 이었습니다. 정수연은 영상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어요. 거실 입구에서 아내 혜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계단 아래에 서 있었어요. 계속 그것만 봐요? 혜정의 목소리는 무언가를 참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정수연은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정수연. 처음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당신이나 여보가 아니라요. 혜정, 진정해. 일단, 진정해. 진정하라고. 우리 딸이 본 것 같아. 학교 친구들도 봤을 거고, 엄마 직장 사람들도 봤을 거야. 혜정이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하지만 눈은 분노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당신 형은 뭐 하고 있어? 처리했다고 했잖아. 다 처리했다고. 정수연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직시하지 못했어요. 형한테 전화했어. 방금. 그래. 뭐라고 했어? 아직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파악을. 혜정이 소파 쿠션을 내팽개쳤습니다. 그것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당신 5년을 뭐하고 있었어? 나는 매일 아침 당신 얼굴을 봤어. 뭔가 흔들리는 것 같은 당신을 봤어. 그래서 물었어. 뭐 하냐고. 그럼 당신은 뭐라고 했어? 정수연은 침묵했습니다. 응? 뭐라고 했어? 괜찮다고. 괜찮다. 진짜. 혜정이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잔이 그녀의 손에서 딸그락 거렸어요. 혼신의 힘으로 떨림을 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이 응급실에 있을 때 나는 뭐 했는지 알아? 간호사 자격으로 일했어. 그리고 환자들한테 뭐라고 했어? 의사 선생님을 믿으셔도 됩니다. 여기는 안전한 병원입니다라고 했어. 그런데 그 안전한 병원의 의사가 혜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찌그러졌어요. 울음이 나오려는 것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고 끝나? 그 노인분은 5년 동안 뭐 했어? 움직일 수 없는 몸으로 매일 천장만 봤을 거야. 딸분은 아버지를 간호하면서 뭐 했을까? 정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혜정이 맞았으니까요. 오전 1시 23분. 정수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형 정응준이었어요. 야, 지금 뭐해?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급격히 새어지는 호흡음이 들렸거든요. 그냥 깨어 있어. 병원에 가. 지금 당장 가. 뭐가? 원장이 너 찾고 있어. TV 뉴스에 나왔어. 이미 밤 뉴스에. 정수연의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형, 그게 말 말고 가. 그리고 기자들이 올 거야. 우리 변호사 번호 있지? 다 그한테 넘겨. 알았어? 그런데, 뭐 그런데야.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데, 넌 왜 이렇게 한 데서 계획 없이 행동하고 그래? 정수연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건 아니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 너머로 정응준이 숨을 쉬는 소리만 들렸어요. 뭐라고? 내가 뭘 한 건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정수연, 형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우리 가족이 다 망한다. 알겠어? 넌 병원 가. 의료진 회의에서 뭐가 문제인지 명확히 해. 그리고 말을 조금씩 바꿔. 알겠어? 말을 바꾼다고? 진단 과정에서 모호한 부분이 있었고, 그것은 의료 현장에서 흔한 일이고, 그 환자의 기저질환도 있었다는 식으로. 변호사가 뭐라고 지시할 거야. 그대로 해. 정수연은 전화를 끝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오전 7시 30분. 정수연은 병원 원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원장 이호준 62세은 이미 TV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응급수술 이후 노인이 반신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시 담당 의사는 불가항력이라고 진단했으나 최근 폭로된 일기에서 원장이 리모컨으로 TV를 껐습니다. 정수현. 원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예. 이게 뭐냐? 제 개인 일기입니다. 허가 없이 유출되었습니다. 그 일기가 의료 과실을 인정하는 내용이잖아. 정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할 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 법무팀은 뭐라고 할까? 그리고 환자 가족은? 원장은 잠시 멈춘 후 다시 말했습니다. 너 5년 동안 뭐하고 있었어? 자신의 과실을 알고도 침묵했다고? 다른 의료진들은? 간호사들은? 다 너 때문에 엮여 있어. 정수연은 원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두려움이 아닌 다른 감정을 하고 있었어요. 뭔가 깨어나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원장이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법무팀과 같이 대응하자. 현재로선 그것만 말할 게 있어. 너는 응급실 출근 금지. 휴직이다. 승인될 때까지 집에만 있어. 정수연이 원장실을 나왔을 때는 오전 10시였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벌써 수십 개의 문자와 미스콜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중에 알 수 없는 번호가 많았습니다. 하나의 문자를 열었습니다. 정수연 의사님, 저는 박민정 기자입니다. 당신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 주세요. 혹은 카페에서 만나길 원합니다. 당신의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정수연은 그 번호를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억했어요. 오후 3시, 정수연은 자신이 과거에 묵히고 싶었던 것을 마주봤습니다. 박순철이라는 이름의 환자 파일이었어요. 5년 전 뇌출혈 수술 환자. 수술 이후 GCS 의식척도 지수가 9에서 5로 떨어졌습니다. 비정상적인 하강이었어요. 정상이라면 현상 유지되거나 조금씩 나아져야 했습니다. 파일을 보면서 정수연은 그 밤을 생각했습니다. 소주 3잔. 그것이 그날의 상태였어요. 충분히 진단 능력을 해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는 병원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의 자리에 앉았어요.
거기서 그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간호사들이 환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들이 진단을 토론했습니다. 모두 정상적인 일상이었어요. 마치 어떤 숨겨진 진실도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정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상 아래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요. 오후 5시 47분. 정수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멈춰섰습니다. 한강 다리 위였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4월의 강바람이었어요. 물 위에서 올라오는 그것은 차가우면서도 생기 있었습니다. 정수연은 난간에 기댔습니다. 검은 물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형한테 연락해서 그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법정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한 일을 인정하겠습니다라고요. 형의 정치 활동은 끝날 겁니다. 가족의 명성도 무너질 겁니다. 아내와 딸은 뭐라고 할까요? 아마 이혼 서류를 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순철이라는 노인은 5년을 더 누워있지 않아도 될 겁니다. 적어도 자신의 딸이 아버지를 간호하는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될 거예요. 의료 시스템의 부패도 조금은 드러날 겁니다. 정수연의 손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박민정 기자의 번호를 입력했어요. 하지만 전화를 누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미안해. 하지만 난 말해야 될 것 같아. 어차피 다 나왔으니까.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고 싶어? 정응준의 답장이 즉시 왔습니다. 정신 차려. 이 말 다시는 꺼내지 마. 이 일은 내가 처리한다. 넌 그냥 침묵해. 정수연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박민정 기자의 번호를 다시 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5년 동안 흘러온 것처럼 계속 흘러갈 것처럼요. 하지만 정수연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요. 그 깨달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밤 8시 15분. 정수연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박민정 기자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그때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수연 의사님입니까? 정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끊지도 않았어요. 저 박민정입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정수연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주 작고 떨리면서 하지만 단호하게요. 일단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후 2시 강가 카페. 정수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시간만 보고 있었어요. 2시 14분. 정확히 14분 전에 박민정 기자가 곧 도착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들었다가 놨습니다. 반복했어요. 신경 쓸 수 없게 반복했습니다. 강물이 보였습니다. 어제와 같은 강물이 같은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수연의 세상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되돌릴 수 없는 것을 시작했거든요.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박민정 45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정수연이 유튜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검은 정장, 회색 스카프, 손에는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가방이 묵직해 보였습니다. 박민정이 정수연 앞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 인사도 없었어요. 일단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네. 정수연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언제부터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까? 그 밤입니다. 정수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명확했어요. 술을 마셨나요? 네. 박민정은 다음 질문을 하기 전에
그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평가하는 시선이었어요. 정수연은 그 시선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1시간 20분. 인터뷰는 계속되었습니다. 정수연은 그 밤의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진단 과정의 모호함, 형의 은폐 지시, 5년간의 침묵. 모든 것을요. 박민정은 메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음성 녹음에만 의존했어요. 박순철 씨의 딸분과 만나본 적 있습니까? 정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나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박민정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의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료 기록, 진단 과정, 그리고 증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수연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아니, 가해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법정에서 신빙성이 약합니다. 박민정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것은 5년 전 의료 기록입니다. 당신의 진단 소견서, 수술 보고서, 그리고 그녀는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당시 간호 기록입니다. 정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기록에는 수술 전의 정수연의 상태가 적혀 있었어요. 시간별로요. 오후 7시 마이너스 복부 팽만감 호소, 오후 7시 20분 마이너스 의사 호출, 오후 7시 35분 마이너스 의사 미응답, 오후 8시 5분 마이너스 의사 호출 제시도, 오후 8시 25분 마이너스 의사 도착, 냄새에서 알코올 추정. 정수연은 그 기록을 봤습니다. 5년 전에 그 기록이 지금 여기 있었습니다. 당신을 기다린 시간이 55분입니다. 그 55분 동안 환자는 의식을 잃어갔어요. 박민정의 목소리는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기계적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더 강렬했습니다. 이 기록은 어떻게? 정수연이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주었습니다. 그녀는 5년을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일기가 나온 후 그녀는 결심했어요. 그것이 자신의 양심이 죽어가는 것이라고요. 정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민정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당시 병원 CCTV 기록 신청서입니다. 법적으로는 진작 폐기되었어야 하지만 어떤 이유로 일부가 남아 있었어요. 당신의 형의 지시로 일부 영상이 삭제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병원의 전 CCTV 담당자가 제보했습니다. 그도 양심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정수연은 박민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비정했어요. 당신의 형은 지방 정치인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들은 그 권력보다 단단합니다. 박민정이 가방을 다시 닫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어느 쪽으로 설 것인지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연락 주세요. 그녀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정수연은 그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보이지 않았어요. 정수연은 한동안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봤어요. 자신의 55분의 침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4시 47분. 정수연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 혜정은 부엌에서 무언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밥 먹어? 그녀가 물었습니다. 혜정, 나 좀. 들었어. 기자 만났다고. 정수연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당신 형이 전화했어. 경고했어. 그 기자와 만나는 순간 이혼 서류 준다고. 혜정이 칼질을 멈췄습니다. 양파를 자르고 있었어요. 뭐라고 했어? 당신이 그 기자와 손잡으면 가족이 끝난다고. 당신의 경력도 끝나고 우리 가족의 명성도 끝난다고. 딸도 대학을 못 갈 수도 있다고. 혜정이 정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형한테 답했어. 뭐라고? 당신 말이 맞다고. 우리 가족이 끝날 거라고. 하지만 그건 그동안 이미 끝나 있었다고. 당신이 진실을 말하지 않은 순간부터 이미요. 혜정은 양팔을 다시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따를 거야. 뭐? 그 기자한테 나도 증언하겠다고 전화할 거야. 내가 본 것들을, 당신이 술 마시고 왔던 밤들을, 당신이 진단을 고민하던 모습들을. 정수연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 결정을 준비해온 것처럼요. 가족이 망한다고 했어. 형이. 혜정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미 거짓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어. 거짓이 끝나면 뭐가 남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진짜는 될 거야. 그녀는 냄비에 양파를 넣었습니다. 끙 하는 소리가 났어요. 딸은? 정수연이 물었습니다. 딸도 알고 있어. 이미 다 알고 있어. 오후 11시 15분. 정수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형 정응준이었어요. 너 뭐 하는 거야?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형, 내가 경고했잖아. 경고했어. 형, 들어봐. 들을 게 뭐가 있어? 당신 아내가 기자한테 전화했대. 증언할 거라고. 정수연은 침묵했습니다. 이게 배신이야. 가족에 대한 배신이다. 형, 미안해. 미안? 미안이 되나? 아버지 명예는? 우리 가족의 명성은? 20년을 쌓아온 정치 활동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형, 진실이. 진실? 진실이 뭐 하는데? 진실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침묵할 수 있는 것이야. 그런데 너는 왜 이 모양인 거야? 휴대폰 너머로 정응준의 호흡이 들렸습니다. 거칠게요. 마치 달리고 있는 것처럼. 한 가지만 말해. 당신 인생 끝낼 기분인 거야? 형, 제대로 대답해. 정수연은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끝나갈지 시작되겠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다시는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마. 다시는 형이라고 부르지 마.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보호하지 않을 거야. 당신은 혼자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수연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침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딸 지은은 자기 방에서 뭔가를 듣고 있었습니다. 헤드폰에서 희미한 음악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그 순간 정수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형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형의 보호 속에 침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끝났을 텐데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기 위해서요. 비록 그 손이 언제까지 자신의 손을 잡아줄지는 알 수 없지만요. 밤 11시 47분. 정수연은 박민정 기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의했습니다. 증언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민정의 답장이 즉시 왔습니다. 내일 경찰서에서 만나세요.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당신의 증언과 아내분의 증언, 그리고 의료 기록을 함께 제출합니다. 정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불안감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아내 혜정은 아직 깨어 있었어요. 내일 경찰서에 가. 혜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점점 벌어질 것 같아. 형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요. 정수연이 말했습니다. 그럼 되는 대로 되는 거지. 혜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이 모든 게. 정수연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어요. 미안은 나중에 하고 지금은 자. 혜정이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정수연의 손 안에 있었어요.
정수연은 한동안 아내의 손을 잡고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 이후 무엇이 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 서게 될지, 감옥을 가게 될지, 아내와 다시 눈을 마주칠 수 있을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것이요. 그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경찰서 3층 조사실, 오후 2시 47분. 정수연은 회색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주보는 쪽에는 형사 한 명, 옆에는 박민정 기자, 그리고 혜정. 의료 기록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어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정수연 씨,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기록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수연 자신도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낯설었어요. 5년간 이 의료 과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그리고 침묵했습니까? 정수연은 망설였습니다. 0.5초, 1초, 네. 혜정이 정수연의 손을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자신의 손등에 박혔어요. 하지만 정수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형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정수연은 그 말이 낯설었어요. 네. 피고인이 당신의 형이라고 했으니까요. 네. 정응준입니다. 형사는 기록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것은 당시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의료사고 보고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지시입니까? 제 형의 지시입니다.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 연락이 들어왔습니까? 사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박민정이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카리카리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진정서를 접수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이 있다고 했는데요. 네. 병원의 전 CCTV 담당자가 제보했습니다. 일부 영상이 의도적으로 삭제되었다고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소환이 있을 수 있으니 연락처를 변경하지 마십시오. 조사실을 나오면서 정수연은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내는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현관 근처였어요. 정응준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회색 셔츠, 넥타이, 변호사 2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밤새 깬 것처럼요. 두 형제가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여기 뭐 하는 거야? 정응준이 말했습니다. 형, 진정서를 내왔네. 내 친동생이. 정수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응준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넌 왜 이러는 거야? 정말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 미안해. 미안? 미안이면 지금이라도 진정을 취소해. 이 순간이 마지막이야. 마지막 기회다. 정수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형, 넌 뭐야? 말을 제대로 해. 정응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찰서 로비의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정수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진실입니다. 형?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무한히 길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정응준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람, 그 다음은 분노. 진실? 넌 진실 같은 걸 알아?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데, 얼마나 많은 사업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그 모든 게 이 일 때문에 무너진다고? 그게 진실이야? 형, 우리 어머니는 지금 가만히 있어?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당신 때문에 이 나이에 망신당한다고. 손자들도 학교 가기 싫다고. 정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요. 그래도 환자는 정응준이 정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증오가 있었어요. 환자? 그 환자가 뭐가 중요해? 정수연이 말했습니다. 5년이에요. 형? 그 사람이 매일 천장을 봤어요. 움직일 수도 없이. 의료사고는 흔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걸 왜 우리 아버지 때문에 무너뜨려? 진실이니까요. 정수연의 목소리가 작았지만 명확했습니다. 정응준이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넌 정말. 그의 손이 정수연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형, 여기 경찰서예요. 혜정이 외쳤습니다. 경찰이 달려왔습니다. 여기가 뭐 하는 곳입니까? 정응준이 정수연의 옷깃을 놨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형제 싸움이에요. 그가 웃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가 정응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의장님 가겠습니다. 정응준이 정수연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넌 앞으로 우리 가족이 아니야. 알겠어? 우리는 더 이상 형제가 아니야. 형, 넌 혼자다. 기억해. 정응준은 경찰서를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햇빛 속으로 사라졌어요. 정수연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앞으로 구부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민정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하지만 정수연은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혜정이 남편을 안았습니다. 다 끝났어. 다 끝났어.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된 것이었거든요. 3일 후 언론사 회의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응준은 공직선거법 위반, 의료기록 위조, 수사기록 은폐 혐의로 소환되었어요. 박민정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정수연은 병원을 잃었어요. 의료 면허도 위험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 제3민형사법정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사건 번호 2024고압 5749 의료과실 및 위증 관련 사건. 정수연은 증인석에 서 있었습니다. 피고인 박순철 환자분이 이 과정에서 어떤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정수연이 대답하려고 했을 때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박순철이 들어왔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로요. 그의 딸인 박민정이 뒤에서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순철은 정수연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듣겠습니다. 정응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법정을 채웠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마무리. 밤 10시. 정수연은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다시 그 자리였어요. 아내 혜정이 옆에 있었습니다. 후회해? 혜정이 물었습니다. 정수연은 강물을 봤습니다. 모르겠어. 형도 잃고, 집도 잃고, 우리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정수연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처음이야. 강물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수연의 심장은 처음으로 멈추지 않고 뛰고 있었습니다. 판결이 난 지 3주일이 되는 날씨였습니다. 정수연은 요양원의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하얀 페인트 칠된 벽, 형광등의 뾰족한 불빛, 장미 냄새와 양 냄새가 섞인 공기, 모든 것이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정수연의 걸음은 달랐어요. 더 이상 피하지 않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박순철의 병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휠체어에 앉은 채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봄 날씨였어요.
저 멀리 벚꽃이 피어 있었거든요. 박할아버지, 정수연이 말했습니다. 박순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은 이전과 다르게 맑아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짧은 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정수연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봄이 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함께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분홍색 꽃잎들이 하늘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수연이 말했습니다. 박순철이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미간이 없었습니다. 5년을 잃게 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5년을요. 정수연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신이 있습니다. 박순철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정수연은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실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정수연의 집은 조용했어요. 혜정은 여전히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랐어요. 그녀는 이제 매주 화요일에 박순철을 방문하는 자원봉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수연도 함께 갔습니다. 딸 지은은 대학을 계속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달라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친구들도 그녀를 다르게 봤습니다. 더 이상 지탄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존경의 시선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2달 후 병원 카페. 정수연은 더 이상 응급실에 나가지 않았어요. 의료 면허는 유지되었지만 정직 3개월을 받았습니다. 병원장은 정수연을 해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행정 업무와 의료 윤리 강의를 맡겼어요. 정수연은 그 일을 하면서 무언가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요. 의료 시스템의 세부적인 부분들,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관계, 환자의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정책과 현실의 차이, 그리고 많은 의료진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수연을 다르게 봤어요. 예전에는 음주 상태의 의사, 과실을 은폐한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한 의사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한 명의 간호사가 정수연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5년 전 그 밤 정수연이 55분 늦게 온 것을 기록했던 간호사였어요. 의사 선생님, 저도 말하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뭔가를? 정수연이 물었습니다. 네. 우리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숨겨지는지요.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병원 내에서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어요. 윤리위원회가 강화되었고 의료 기록이 더 명확하게 관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모두 정수연 때문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은 확실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정수연은 한강 다리 위에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 혜정이 옆에 있었고 딸 지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순철과 박민정도 함께 있었어요. 박순철은 전동 휠체어를 탔습니다. 물리치료를 계속한 덕분에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아직 걷지는 못했지만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지만 희망이었습니다. 박민정은 정수연과 옆에 서서 강을 받습니다. 의사 선생님,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병원들을 움직이고 있어요. 박민정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수연이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네. 정수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후회입니다. 강물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름 햇빛에 반짝이는 물, 그 위에 떠있는 거품들, 모두 흘러가고 있었어요. 정수연은 생각했습니다. 과거도 흘러갔습니다.
5년의 침묵도, 형과의 단절도,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가을입니다. 정수연은 다시 한번 형의 거처를 찾아갔습니다. 지방 도시의 어느 조용한 주택. 정응주는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였어요. 하지만 정치 활동은 영구 정지되었습니다. 그의 경력은 끝났습니다. 정수연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형이 나왔습니다. 얼굴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몸이 살이 빠져 있었고 머리도 많이 휘어 있었습니다. 정수현, 형이 말했습니다. 정수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형, 들어가. 형이 말했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어요. 창문이 닫혀 있었거든요. 먼지가 먹구름처럼 햇빛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정응준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 형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말했어. 어제 꿈에서 정수연은 형을 봤습니다. 나는 형이 말을 잊지 못했어요.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 너무 늦게, 너무 늦게.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아직도. 정응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은 안다. 정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겨울, 병원 세미나실, 의료윤리 강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강사는 정수연이었어요. 의대생들, 간호사들, 의료행정 담당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의료인은 무엇입니까?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우리를 만듭니다. 그는 다시 멈췄습니다. 저는 5년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침묵을 선택했거든요. 그 침묵이 얼마나 깊은지를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수연은 다시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그의 자리가 되었으니까요. 생각할 때 오는 곳,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오는 곳, 혹은 그냥 시간을 흘려보낼 때 오는 곳, 벚꽃이 다시 피어 있었습니다. 작년의 벚꽃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다른 벚꽃이었습니다. 다른 봄이었어요. 정수연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형을 용서했는지를 물으면 그는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직도 가끔 분노가 치솟거든요. 아내가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면, 딸이 받았던 낙인을 생각하면, 박순철의 5년을 생각하면, 하지만 형도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잃은 경력, 잃은 명성, 그리고 잃은 형제. 그것도 한 가지의 대가였어요. 모두가 대가를 치렀습니다. 정수연도, 형도, 아내도, 아이도, 그리고 박순철도 모두가 그 거짓의 대가를 한 몸에 짊어졌습니다. 저녁 6시 30분. 정수연은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아내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딸은 방에서 공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평범함은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평범함이 가능해진 것은 진실 때문이었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정수연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일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이 있을 수도 있고 새로운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것이요.
그 결심이 정수연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치유했습니다. 에펄로그. 세 번째 봄이 오고 있습니다. 박순철은 이제 목발로 몇 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물리치료사는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수연은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노력이라는 것을 압니다. 박민정은 계속해서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유튜브는 이제 500만 구독자를 넘었어요. 정응주는 아직도 집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정수연에게 전화를 합니다. 대화는 짧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수연은 여전히 의료윤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의료진들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들도 자신들의 침묵을 생각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거짓은 한순간이지만 그 대가는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대가를 통해 우리는 성장한다는 것도요. 거짓을 말하지 않음으로써